세계 문학의 인종차별 문제 하지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세계 문학에서 한국의 위상 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하면 역시 방탄소년단 BTS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화제가 됐어요. 네. 백악관이 들썩거렸다는데 미국의 방탄소년단의 위상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번에 백악관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네. 그 바깥에 팬들이 잔뜩 몰렸습니다. 음. 근데 이때 조카와 함께 온 백인 61세의 그럼 미국 시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BTS는 요즘 시대의 비틀즈와 같다. 네. 그래서 음악을 넘어서서 사회에 선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다른 가수와 다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알려졌고요. 사실 이 35분 동안 면담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 바깥에 마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BTS가 이렇게 그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 rum에 원래 한 49석 정도 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100여 명이 들쳐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번쩍이니까 좀 스마트폰 좀 내려달라라고 예. 할 정도였다고 기자들도 하고요. 팬이었네요. 예. 예. 그리고 백악관 출입 기자는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자가 오르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시 접속자 수가 31만이었는데 네. 방탄소년단이 빠지고 나니까 2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뒤에 브리핑하려고 했던 관료가 당황을 했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 이 BTS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메시지가 온 겁니까? 일단 35분 동안 면담을 하고 이제 6분씩 각자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미 백악관 측은 BTS와 다양성, 포용성을 논의하고 이 BTS가 세계에 전파하는 희망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BTS 멤버들은 나와 다르다고 증오범죄는 이제 잘못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 또 되겠다. 혐오 범죄에 대해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이제 폭스뉴스라는 뉴스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든의 방탄소년단 초청에 대해서 미국의 급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미국 내 인종차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방송을 듣는 뭐 이제 그 팬들이 향해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래미에 초청이 됐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뿌리 깊은 그런 반아시아 정서가 이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미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미국에서 이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계 증오범죄는 모두 1,900여 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지난해 3월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은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로와 그런 상처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 올려가지고 이때 계기가 돼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초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에도 우리 BTS 팬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아시아인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또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원인을 좀 분석을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적으로 부르면서 이 중국 탓으로 몰아갔잖아요. 네. 이때부터 아시아 범죄가 굉장히 아시안에 대한 범죄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 유색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대체적으로
흑인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좀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지 사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식들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의 그런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흑인 생명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그 증오 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흑인들이 덜 목소리를 낸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좀 연대가 필요한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인종차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제 보통 흑인에 흑인을 떠올리는 대한 거죠. 인종차별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 아시아계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달라요. 뭐냐면은 아시아계에 대해서는 아시안들은 주로 약간 부유하다, 예. 상류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의 처지와는 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을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콕 집어가지고 그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심각해져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BTS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을 우리 감독과 배우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문학의 위상이 그만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 문화의 인기 이게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감소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사실 그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좀 의존한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좀 우리 자리를 많이 뺏는다 이런 인식들이 네네.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BTS나 또 칸 영화제 이관왕 그리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적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적이고 주체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인종차별에 관련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이나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자격이 충만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 특히 한국의 대중 문화 전도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쓰기겠고요. 예. 다만 좀 미국 쪽에서도 문화계에서 좀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그래미 같은 시상식에서는 인종차별 철폐하라 그러면 자국민 흑인들한테 상을 몰아줘요. 오히려 거꾸로 아시아계들은 좀 이제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인종차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흑인들이 차별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흑인 차별받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시아계가 차별받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자국 내의 그 문화 콘텐츠도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시안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그러면 일정 정도 서구 문화에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사실은 흑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언급드렸듯이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노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는데 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런 부채 의식이 사실상 없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역사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을 지금 만든 그 한 축이 또 아시아 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부채식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중립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아시아 계통에 많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아시아인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흐름은 인종차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그래미상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BTS가 이 그래미상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근데 수상이 불발됐어요. 근데 네. 이걸 두고도 인종차별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말도 있었다고요. 사실 이제 인종차별 이전에 문화적 인식의 어떤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스트팝 듀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굉장히 팬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키운 어떤 장르입니다. 근데 그 장르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는 밴드나 예. 약간 듀오 개념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상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그냥 듀오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퍼포먼스를 하고 그 퍼포먼스 좋네. 그래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이돌 그룹은 방탄소년단만 해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단순히 한 번 공연했다 그러고 이 후보에 오른 사람과 방탄소년단이 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종차별적 행태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인식의 차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